왜 이제야 알았을까? 오늘부터 당장 해야겠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목과 코를 돌봐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한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 밖에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처방전입니다. 값비싼 약도 복잡한 시술도 아니고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소금 한 줌으로 시작됩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까지 좋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몸을 살려준 건 언제나 작은 습관이었고 그중 으뜸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금물의 힘을 깨달은 건 어느 봄날 90세 이춘자 어르신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선생님, 난 평생 치과 한 번 안 가고 감기도 모르고 살았어.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해맑은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저녁 소금물 한 모금으로 목을 씻어줬지요. 그걸 70년 넘게 했어.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칭찬까지 들으셨다니 저도 깜짝 놀랐지요. 이 어르신을 비롯해 저는 76세 유필순 할머니부터 67세 정미정 여사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약봉지 대신 컵에 소금물 한 잔을 만들어 가글을 했을 때 목이 개운해지고 잇몸 출혈이 멎고 감기 걱정이 사라졌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어떤 최신 약보다 이 소소한 습관이 주는 힘에 감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딱 3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따뜻한 소금물로 목 깊숙이 가글하는 것. 그 한 모금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가볍게 다음 치과 진료를 멀게 만들어 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소금물 가글의 진짜 효과와 함께 쓰면 가글 효과를 2배로 올리는 건강조합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분명히 몸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충치와 잇몸병을 막습니다. 충치균은 단 음식을 좋아해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 활발해지는데 소금물은 산도를 중화해 균이 힘을 못쓰게 만듭니다. 예전엔 반년에 한 번씩 충치가 생기던 70세 김진우 어르신이 이 습관으로 처음으로 치료 없이 지내셨습니다. 둘째, 목감기와 편도선 염증을 누그러뜨립니다. 삼투압이 붓기를 빼고 소금의 살균력이 바이러스를 씻어낸 덕분입니다. 67세 정미정 여사는 환절기마다 쉰 목소리로 고생하셨는데 생강 한 방울을 섞은 소금물 가글로 겨울을 편하게 넘기셨습니다. 셋째, 비염과 코골이를 완화합니다. 가글을 하며 고개를 살짝 젖히면 소금물이 목 뒤편과 코 인두까지 다 점막을 안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소금물 가글을 한 그룹이 코골이 횟수가 일주일 만에 17% 줄었습니다. 넷째, 입냄새를 잡고 침 분비를 늘립니다. 따뜻한 염분 자극이 침샘을 깨워 세균 억제 효과가 이어집니다. 아침에 입이 텁텁하던 78세 박태선 선생님은 소금물 습관 뒤로는 손주에게서 할아버지 입에서 빵 냄새 난다라는 귀여운 칭찬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전신 염증과 혈관 부담을 덜어줍니다. 입속 세균이 줄면 혈관 속 염증 반응도 함께 내려갑니다. 일본 국립의료원 조사에서 하루 2번 이상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실천한 고령자 그룹에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내원한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작은 습관이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까지 건강을 전한다는 사실,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지금부터 소금물 한 컵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종이컵을 손에 드셔보세요. 컵을 가볍게 손바닥에 올렸을 때 반을 조금 넘는 정도, 물로 치면 넉넉히 한 컵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세요.
손등에 떨어뜨려 보아 미지근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놀라고 찬물은 소금이 잘 녹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티스푼으로 소금을 2번 툭툭 떠 넣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는 정제 소금이나 불순물이 적은 고운 천일염, 핑크솔트 모두 괜찮습니다. 티스푼 2번이면 대략 3에서 5g으로 염도로 따지면 바닷물 짠맛과 비슷합니다. 휘휘 저어서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녹여주시면 준비 끝입니다. 단맛이 나는 요오드 첨가 소금이나 입자가 굵은 소금은 물에 남아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가 끝나면 컵을 입 가까이 가져가 목 깊숙이 30초 정도 머금고 천천히 가글 합니다. 후루룩 넘기지 말고 목 안쪽까지 소금물이 스치는 길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시원하게 뱉어내면 됩니다. 혹시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전나트륨 소금을 사용하시고 꼭 뱉어내신 뒤 물을 마시지 말고 20분 정도 쉬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상황에 맞게 한 방울 한 꼬집만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추천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변화가 뚜렷했다고 말씀하신 3가지 조합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이 잘 쉬고 기침이 잦은 분들을 위한 생강 소금물입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목점막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67세 정미정 여사는 겨울마다 목소리가 갈라져 손주 전화도 피하곤 했는데요. 생강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뒤로는 목이 간질간질하다가도 금세 잠잠해졌고 이번 겨울엔 안내 방송처럼 맑은 목소리를 유지하셨습니다. 처음엔 자극이 조금 느껴질 수 있으니 티스푼으로 생강즙을 살짝 찍어 가장자리에 묻히듯 섞어보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잠자기 전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는 단 음식과 커피를 즐기다 충치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베이킹소다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를 칼끝으로 살짝만 넣어줍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한 양이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성이어서 식사 뒤 산성으로 변한 입안을 빠르게 중화합니다. 70세 김진우 어르신은 달달한 커피에 빵을 즐기셔서 반년마다 충치 치료를 받으셨는데 식후 30분 뒤 이 조합으로 가글한 뒤로는 치과에서 처음으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베이킹소다를 과하게 넣으면 짠맛이 줄고 거품이 생겨 불편할 수 있으니 꼭 한 꼬집만 맛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넣어주세요. 3번째는 감기 기운이 자주 찾아오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폴리스 소금물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100% 프로폴리스 액상을 스포이드로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살균하려고 만드는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72세 이재순 여사님은 환절기마다 목이 간질거리다 기침으로 이어졌는데 프로폴리스 소금물로 아침 저녁 가글을 시작한 해부터는 병원 문턱을 거의 넘지 않으셨습니다. 단, 프로폴리스 특유의 향이 진하니 처음엔 반 방울 정도로 맛을 보시고 점차 늘리면 좋습니다. 3가지 조합 모두 기본은 같은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거기에 내 몸 상태에 맞게 한 방울, 한 꼬집만 더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넣으면 효과가 2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정말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재료든 가글을 마신 뒤에는 삼키지 말고 뱉어내시는 것. 그리고 20분 정도는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고 입안에 남은 좋은 성분이 충분히 머물도록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목소리를 살리고 충치를 막으며 감기까지 건너뛰게 만드는 든든한 비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같은 가글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저는 하루 4번 기억하기 쉬운 시간표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바로 가글해 주세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삼키지 않고 씻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입안이 개운해야 하루가 가볍습니다.
둘째, 외출하고 돌아온 순간입니다. 손을 씻듯이 입도 씻어주는 셈입니다. 버스 손잡이와 같은 곳에서 묻어온 바이러스가 입과 목에 자리 잡기 전에 싹 씻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뒤 3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음식물 찌꺼기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져 있어 각을 한 번으로 산성 물질과 균을 함께 없애주기에 제격입니다. 곧바로 양치부터 하시면 치아 겉면이 약해진 상태라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 30분을 꼭 지켜주세요. 넷째, 잠들기 전입니다. 밤에는 침이 거의 나오지 않아 입안이 쉽게 메마릅니다. 세균이 자라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가글을 해두면 밤새 깨끗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가글을 마치면 컵을 씻어 뒤집어 놓고 잠자리에 드세요. 아침에 다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외출 뒤, 식사 뒤, 잠자기 전 4번만 지켜도 입안 세균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억하기 어려우실까 봐 종이 한 장에 내 칸을 그려 붙여 두시라 권합니다. 아침 칸에 동그라미, 외출 뒤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루가 끝날 때 4개가 모두 채워지면 오늘도 내 입과 목이 든든하게 지켜졌다는 뜻이 됩니다. 작은 표 하나가 습관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매일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난 5가지 실수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도가 너무 짭니다. 티스푼으로 3번, 4번 퍼넣어 바닷물보다 더 짜게 만들면 점막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 입안이 마르고 갈라집니다. 물 한 컵에 작은 티스푼 2번, 이 선을 꼭 지켜주십시오. 둘째, 찬물에 휘휘 저어 쓰십니다. 차가운 물은 소금이 잘 녹지 않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붓기를 도리어 악화시킵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입안만 헹구고 5초 만에 뱉어버리십니다. 균이 가장 많은 곳은 목 안쪽과 잇몸 사이입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아 하고 30초 정도 머금어 주세요. 깊숙이 머물러야 살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넷째, 가글을 끝내자마자 물이나 커피를 들이킵니다. 그러면 방금 씻어낸 소금과 항균 성분이 싹 씻겨 내려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글 뒤에는 최소 20분만 입을 쉬게 해 주십시오. 다섯째, 칫솔질을 생략합니다. 소금물은 세균을 약하게 만들지만 음식물 찌꺼기를 긁어내지는 못합니다. 식사 뒤에는 30분을 기다렸다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글을 해야 충치와 잇몸병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바로잡아도 목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나는 소금만 보면 혈압이 뛰는데 가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가글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몸속 염분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저나트륨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사용해 보세요.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틀니를 끼는데 소금물이 플라스틱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소금물이 틀니 표면의 균막을 부드럽게 녹여주기 때문에 냄새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데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자극이 될까요? 적정 농도의 미지근한 소금물은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글 뒤에는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 침 분비를 유지해 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감기에 이미 걸린 뒤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고열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지만 초기 목 따끔거림이나 콧물 단계에서는 하루 3번 가글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소금물을 만들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는 약국용 생리식염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만 아무 병이나 집어오시면 안 됩니다. 첫째, 꼭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생리식염수를 고르십시오. 이 제품은 멸균 처리돼 있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눈이나 목에 써도 안전합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생활용은 보존제가 섞여 있어 목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뚜껑을 연 뒤에는 이틀 안에 모두 사용하십시오. 보존제가 없으니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가면 금세 변질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20ml 소포장 제품을 여러 개 준비해 두시면 낭비 없이 편리합니다. 셋째, 사용법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컵에 덜어 미지근하게 데운 뒤 목 깊숙이 30초 머금었다가 뱉어내십시오. 생리식염수 자체가 몸속 체액과 같은 0.9% 농도라 별도로 소금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가글 후에는 20분 동안 음료를 삼가하여 효과를 유지해 주시고 병 입구가 입술이나 손에 닿았다면 곧바로 버리십시오. 오염된 염수를 계속 쓰면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입과 보관 원칙만 지키면 생리식염수 가글은 바쁜 날에도 간편하게 목과 입안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핵심은 하루 2번 이상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늘 소금기가 흐릅니다. 눈물도 땀도 혈액도 모두 비슷한 염도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소금물은 몸이 낯설어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세정제입니다. 따뜻한 소금물이 목과 입안을 지나가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삼투압 작용으로 붓기가 빠집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러붙어 있던 점막 표면의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균도 함께 흘러내려갑니다. 둘째, 소금 자체의 살균력이 나쁜 균의 숨구멍을 막습니다. 염분이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셋째, 미지근한 온기가 점막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면 때가 잘 떨어지듯 목과 잇몸에 달라붙은 찌꺼기가 훨씬 쉽게 씻겨 나갑니다. 입속 세균이 왜 전신 건강까지 좌우할까요? 입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도 가장 먼저 이 문을 통과합니다. 입안이 청결하면 문지기가 단단히 지키지만 세균이 많아지면 바로 혈관 속으로 파고듭니다. 몇 해 전 69세 남상도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혈관 속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치주염 원인균이 혈관을 따라 이동해 염증을 키우고 결국 핏줄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같은 균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잇몸 출혈이 잦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입냄새나 약한 피로감 같은 신호를 가벼이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저녁 소금물 한 모금으로 이 관문을 닦아주면 심장과 뇌까지 덜 부담을 받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 2번 가글만으로 혈액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 70대 환자분을 여러 보았습니다. 입안을 깨끗이 하는 일이 결국 온몸에 피를 맑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뒤 몸이 보내는 감사를 직접 느껴보실 차례입니다. 먼저 사흘이 지나면 목이 간질거리던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에 기침 한두 번 하던 분이 오늘은 목이 편하네 하고 깜빡 잊고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일주일이 되면 입냄새와 잇몸 출혈이 확 줄어듭니다. 칫솔질할 때 거품에 검붉은 빛이 사라지고 양치 뒤 입안이 산뜻하게 오래갑니다. 손주에게 볼에 뽀뽀받아도 걱정이 덜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치과나 내과 진료 일정이 달력에서 멀어집니다. 충치 검사에서 괜찮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환절기마다 반복되던 목감기가 올 듯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답입니다. 물론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몸이 먼저 알려줘요. 더 해야겠다고요. 준비물 몇 개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이렇게 몸 전체의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의사로 살며 비싼 약보다 습관 하나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약은 병을 낮추지만 습관은 건강을 높입니다. 부엌 선반에 있는 작은 소금통이 오늘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줄 것입니다. 컵 하나,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곧바로 따뜻한 물을 데워 보세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고작 30초입니다. 작지만 귀한 선택을 내가 해냈다. 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내일을 맞이할 힘이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병원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지혜가 널리 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